비빔밥 준비했는데요. 네. 재료 알아보도록 하죠. 네,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밥 4인분에 콩나물 150g, 숙주 150g, 도라지 150g, 미나리 100g, 표고버섯 넉 장, 청포묵 반모, 간 쇠고기 100g, 고추장 반컵, 갖은 양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네, 비빔밥 하면은 입맛 없을 때 좋고요. 네, 이제 왜냐면 고추장이 좀 얼큰하니까 비벼 네. 드시면 되고 또 특별히 뭐 많이 하질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면 나물이랑 다 들어가면은 이제 국물 있는 것만 좀 준비하셔서 네. 이제 김치하고만 드셔도 충분히 한 끼 식사가 이제 되니까요. 그렇죠. 우선 재료 중에서요. 지금 여기에 도라지가 있는데요. 원래 도라지는 사시면은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근데 그렇죠. 원래 그 비빔밥도 나물이 좀 이렇게 길게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은 좀 곱고 좀 짧게 해놓으면은 비벼서 드실 때 이렇게 길면은 너무 넌출넌출거리거든요. 그래서 도라지가 이렇게 기른 거는 한 번 정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도요. 너무 굵으면은 좀 덜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갈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서. 네. 근데 좀 싱싱한 거를 그냥 칼로 이렇게 갈르셔야지만 이렇게 잘 갈라지지 이걸 손으로 이렇게 찢으려면은 이게 좀 잘 안 찢어질 수가 그러네요. 있거든요. 잘안 뚝뚝 되네요. 부러지니까 이걸 이제 소금에다 빨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그 칼로 해서 이렇게 갈르시면 돼요. 더 곱게 하시려면은 더 곱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 도라지 바로 준비해 이 도라지가 이렇게 준비가 네. 됐는데 이 도라지는요. 우리가 생채로 할 때는 안 삶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물로 할 때는 그냥 생으로 해서 볶으면은 너무 좀 이렇게 좀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끓는 물에다 좀 삶았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도라지를 네, 살짝 도라지는 나물로 할 때는 삶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조금 삶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콩나물은요. 원래 이제 그 냉채 같은 거 할 때는 이 머리 부분도 떼지만 보통 음식 할 때는 꼬리는 좀 다듬으셔야 돼요. 그래서 콩나물 꼬리 다듬어서 소금 약간 넣어서 이제 물 조금만 넣고 있으면 삶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콩나물 삶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삶아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숙주가 있는데요. 이 숙주도 우리가 구절판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우리 지난번에도 구절판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 거두절미를 했죠. 머리 꼬리를 다 이렇게 떼서 땄죠? 준비를 했는데 나물에 들어가는 거는 안 떼셔도 돼요. 숙주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숙주도 숙주. 소금 약간 넣어서 지금 삶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미나리. 이 미나리도 요새 미나리가 참 연하고요. 요새 또 많이 나오니까 미나리도 이제 데쳐가지고요. 무칠 거거든요. 그래서 미나리도 끓는 물에 소금 좀 넣어서 살짝 데쳤어요. 여기 좀 데쳐놓은 게. 데친 네, 미나리 있다가 이제 무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썰어서 데쳐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만 데치세요, 미나리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청포묵. 이 청포묵이 또 왜 비빔밥에는 좀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청포묵을요, 이걸 이제 좀 채 썰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포 떠서 채 썰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굵어지니까, 채 썰으면 네, 이렇게 해서 좀 포 뜨셔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주 넓적하게 썰지는 마시고요. 이제 나물 정도 굵기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약간 좀 곱게 써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나물은 너무 기르면은 나중에 이렇게 비벼서 드실 때 너무 길게 이렇게만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청포묵은 일단 무칠 거니까 여기에다 좀 이렇게 좀 별도로 담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저기 표고버섯 있죠. 그래서 이 표고버섯은 지금 데친 건가요? 아니 이거는 불린 거지요. 말린 말린 표고를 표고를 불린 거요? 따뜻한 물에다 불려서 이것도 이제 채를 그냥 썰으시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포를 떠주시면은요 채가 더 곱지요. 그렇죠. 이렇게 포를 떠서 그냥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포를 떠주시는 게 훨씬 더 채가 고와요. 이렇게. 왜냐면 오늘 거는 좀 곱게 해주시는 것이 좀 얌전하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구절판도 채를 곱게 하니까 참 얌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포 안 떠 하실 수도 있지만 떠주면 좀 이렇게 얌전하니까 표고도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기하고 버섯하고 다 이제 양념해서 무쳐야 되는데 도라지 지금 아까 이제 삶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지도요. 네, 삶아서 네. 이거는 굳이 찬물에다 안 헹구셔도 괜찮거든요. 도라지는요. 네. 여자 단점은 이제 푸른색 야채 같은 경우는 좀 물에다 한번 헹궈주시는 게 좋지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 좀 뺀 다음에 이제 무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네, 준비가 됐고요. 물좀 받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버섯고기 이제 양념해야 되고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는 나물 양념도 해야 되니까 오늘 비빔밥이니까 다 여러 가지 나물을 다 무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선 콩나물이요. 이 콩나물을요. 따로따로 묻혀야죠?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콩나물이 좀 길다 싶으시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자르셔도 괜찮아요. 물론 보통은 그냥 하지만은 그래야 이제 나중에 비벼다 잡수실 때에 좀 너무 길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짧은 콩나물 괜찮은데 유난히 콩나물이 또 아주 기른 거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숙주도 데쳐서 물에다가 한번 숙주는 자를 필요 없고요. 네, 숙주는 안 데쳐도 되고요. 미나리도 이제 미나리. 무치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무치는 재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나 근데 되는데요. 이제 우선요 깨끗한 거부터 도라지는 원래 볶아야지 되고요. 네. 요 네 가지는 무쳐야 돼요. 무칠 때 여기에 원래 나물은요 국간장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소금으로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원래 국간장이 맛있게 담아진 데는 국간장으로 하는 게 더 맛은 있어요. 그렇죠. 무침은 국간장으로 네. 해야 근데 이제 국간장이 맛있는데. 없을 때는 이제 소금으로 하셔도 되니까 지금 청포무, 이제 미나리, 그다음에 숙주, 콩나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참기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참기름, 그다음에 이제 파마늘 다진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파 다진 거, 그다음에 또 마늘 다진 거, 곱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참기름하고 소금만 네, 이건 있으면 깨끗하게 되고요. 이제 무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물이니까 깨소금은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지요. 이것도 세 가지만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실고추는요, 콩나물 무치고 숙주 무칠 때 조금 넣어줘도 괜찮아요. 실고추는. 네, 미나리는 네, 안 들어가고. 깨끗하게 무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요즘에는 김혜란씨랑 무치시고요. 청포무, 네. 지금 소금하고 참기름도만. 그리고 파마늘 다진 거 여기 지금 나물에는요. 그러니까 국간장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국간장이 맛있게 집에서 담가 놓으신 게 있으면은 국간장으로 하셔도 좋지요. 그래서 나물은 사실 양념 맛으로 잡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소금, 참기름, 파마늘 이런 게 다 들어가야지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물 2개 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섯하고 고기는요. 항상 양념 간장으로 무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양념 간장 만들어서 지금 무치면 돼요. 그래서 양념 간장을 별도로 만드셔도 되고 직접 넣어서 하셔도 되는데 만드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여기 이제 간장에다가요. 지금 고기하고요. 이제 표고버섯 양념할 거예요. 파 다진 거, 그 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요. 고기는 설탕이 조금 들어가지요. 또 깨소금 들어가지요. 그리고 참기름 여기에 들어가죠. 참기름 들어가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고기는 드시고 제가 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버섯에도 양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기에도 양념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직접 고기 버섯에다가 지금 양념을 넣어서 무치셔도 괜찮아요. 지금 표고버섯하고 고기는 익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볶아야죠. 볶아야 되죠. 무쳐서. 그러니까 그냥 볶으면은 이제 간해도 간이 곱게 잘 안 익은 거니까 이렇게 무쳐가지고 볶아야 맛있다고 그랬죠. 네. 버섯 고기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네 가지를 도라지가 무쳐놨고요. 넣어야죠. 도라지는요. 이거는 이제 볶으면서 깨끗하게 볶을 거니까 도라지는 볶으면서 간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불 쪽으로 오셔서 이제 볶으면 도라지 되죠. 먼저 볶고 그다음에 버섯하고 고기 네. 볶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깨끗한 거부터 하시는 게 좋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기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이거는 삶았기 때문에 오래 안 볶으셔도 괜찮아요. 기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 넣어서 볶으면서 여기 이제 파마늘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파 좀 들어가야죠. 네. 그리고 도라지 나물 할 때는요. 도라지가 약간 좀 쌉쌀한 맛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도라지는 설탕을 약간 넣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약간 쌉쌀한 맛이 있으니까. 소금만 해야 되죠. 네, 이거는 소금 간 하셔야죠. 깨끗하게. 소금간. 네, 소금 간 있고요. 설탕도 조금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참기름은 넣어주시면 되세요. 깨소금 넣어주실 때는 너무 많이 안 넣는 게 좋고요. 소금 조금만 네. 넣을게요. 참기름. 아 정말 오늘은 비빔밥에는 양념이 고루고루 들어가네요. 왜냐면 나물은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라지가 유난히도 쌉쌀한 거는 삶기 전에 소금에다가 바락바락게 주물러서 한번 씻어도 괜찮아요. 네, 지금 이제 도라지도 이렇게 볶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버섯고기 양쪽에서 볶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옆에서 버섯 볶으시고 저는 이쪽에서 고기 볶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기. 네. 다
할까요? 네, 왜냐하면 장볶음도 할 거거든요. 고추장볶음. 이렇게 해서 버섯을 빨리 볶아서 먼저 덜어내놔주시면 돼요. 집에서는 따로따로 하시는 게 좋지요. 고기 따로 볶으시고 버섯도 따로 볶으셔야 되는데 버섯은 불린 거니까 살짝만 볶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을 다 손으로 조물조물 했기 때문에 고루 양념이 지금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간을요 짜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고추장 양념을 또 넣어서 또 해주니까. 네, 버섯은 이 정도로 볶았으면은요 덜어내 놓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버섯. 아이고. 네. 맛있게 볶아갖고 떨어뜨리면 큰일이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기 볶아요. 고기도 왜 보통 비빔밥을요, 읍점에서 우리가 잡수실 때는 회로, 육회로, 전주식으로 왜 육회를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돌솥에다 해주니까 육회래도 이제 비벼 드실 때에 고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불고기를 볶아서 고기를 또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보통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간 고기에다가 양념해가지고 볶아서 이제 주로 이제 곁들여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고기가 익었으면은요, 이거는 위다가 좀 얹어줄 재료예요. 됐지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위다가 얹어줄 재료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덜어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국물이 좀 있죠? 네. 여기다 이제 고추장을 볶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볶아서 덜어내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그 고추장을, 네, 요거 한 3분의 2 정도만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볶다 보면은요, 고기 볶은 데다가, 네, 됐어요. 고추장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볶으려면 타잖아요. 근데 여기 물을 조금 넣어주셔요. 물이 좀 나요? 네, 많이 넣지 마시고요. 조금만. 네, 조금만 넣어서, 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 아까 양념이 다 됐지요? 네. 그러니까 다른 양념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볶으셔야지만 나중에 비빔밥 할 때 이게 촉촉해서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도로만 볶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릇에다 좀 담아주시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고추장 볶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실 때도요. 이렇게 볶아 갖고 가시면은 이제 상추쌈 같은 거 싸잡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찌개 할 때도 이걸 좀 넣어주시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맛있죠? 네, 아이들 도시락 반찬에 이걸 좀 바짝 쪼드셔서 넣어줘도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재료 준비가 다 됐지? 이제 반만 해서 이제 위에 얹어주면 되는데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재료에는 계란 프라이를 소개를 안 해드렸지만, 비빔밥에 1인분씩 계란 하나 이렇게 얹어주잖아요. 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하실 때는요, 지금 계란 프라이팬에, 프라이요? 네. 지금 시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네. 그냥 비빔밥에 계란도 1인분씩 딱딱 해서 밥에다 얹어주면은 더 맛있죠? 맛이 있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넣어서 프라이팬 좀 따끈하게 한 다음에 불은 너무 세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계란이 금방 익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다 준비됐고요. 네. 프라이팬에요. 좀 기름 좀 따뜻하게. 네. 또 너무 뜨거우면 안 되지만 약간 따끈한 정도로 좀 달구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계란 하나를요. 이렇게 깨트려서 놓으세요. 살며시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바로요. 물을 한 숟가락만 끼얹으세요. 물을 끼얹어요? 왜 이렇게 그러죠? 끼얹으셔서 뚜껑을 덮으세요. 그러면은요. 그게 수란이 되는 건가요? 물을 네. 익히는 거예요? 그 조금 이제는 줄이시고요. 왜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하얗게 씌워지잖아요. 보통 왜 약집에서도 나오는 거 프라이 나오면은 보통 우리 프라이 할 때는 계란 노른자가 그대로 노랗게 있는데 네. 이렇게 물을 한 숟가락 정도 그 대신에 붓자마자 해야 돼. 계란 넣자마자 맞아. 바로 물 한 숟가락을 계란 위에다가 얹는 게 아니고 계란 프라이팬 가장자리에다가 쫙 한번 끼얹으시고 뚜껑을 덮어주시면은 이 노른자가 약간 이렇게 반숙으로 있거든요. 아, 그래요? 흰자가 이렇게 약간 덮여진다고요. 네. 넣자마자 바로 뚜껑을 덮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이 세면은 밑이만 돌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좀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라이 해주시면 되고요. 바로 이제 뚜껑이 완전히 다 덮여져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밑이 녹지도 않고 보통 우리 왜 계란 프라이 하면 밑에 가면 갈색으로 막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물지도 않아요. 네. 부드럽게도 되고 또 약간 위에 좀 씌워지기도 하고요. 또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서 네. 익히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덮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반숙으로. 반숙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막 이렇게 넣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위다가 얹어줄 거고요. 우리 이제 담아보도록 하죠. 뭐가 그냥 많으네요, 여러 가지. 네. 자, 담아보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다가요. 이제 밥을 좀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나물을 이제 담으면 돼요. 네. 됐죠? 이게 너무 높으면 안 되고요. 돌솥 쓰신 분들은 돌솥을 좀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도라지죠. 도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에 미나리. 김연아 씨가 묻혀주신 미나리.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콩나물도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밥 위에다가요. 오늘은 좀 예쁘게 담으려고 이렇게 얹어주지만 식구들이 많을 때는요. 이것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접시마다 나물 다 준비해 놓고 밥도 딱 이렇게 떠서 이렇게 놓으면은 본인들이 직접 좋아하는 재료들 이렇게 좀 얹어서 비벼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요? 네. 그것도 좋죠. 이렇게 해서 숙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고기 볶은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얹어주시고요. 버섯이 들어가 있죠? 네, 버섯 여기 네, 있죠? 여기 네, 있죠? 조금 적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는요. 아까 계란 프라이 한 거를 이제 위다가 좀 이렇게 얹어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계란 프라이 하나 얹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추장 볶음 한 거는요. 별도로 이렇게 좀 담아내셔도 되고, 또 잡수실 때에 이걸 원하는 양만큼만 이렇게 좀 얹어서 네, 비벼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장볶음. 이거 오늘은 여러 가지 다 배우신 거예요. 네. 계란 프라이 하는 것도 배우시고 나물 각각 무치는 것도 배우시고요. 또 장볶음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육수나 멸치국물에다가 계란 깨트려서 네. 풀고 파만 넣어서 이런 네. 국물 해서 맑은 끓이시면은 장국이요? 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7가지 재료나 들어갔어요. 계란까지 8가지인데 네. 아주 다채롭고 또 입맛 없을 때 좋을 것 같으네요.